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부강약품이고요. 코드 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7일 수요일 1시 32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일단 그저께 이제 부강약품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 이어서 좀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저 그 1월 25일 날, 그러니까 어제는 쉬고 1월 25일 날 진행을 했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이제 예전만큼 또 댓글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항상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혜현님께서 이제 잘 되었으면 좋겠다. 다 그래요. 잘 될 것 같은지가 궁금해서 참고하는 거죠. 예, 주가가 너무 빠져 예민해진 탓도 있지만 솔직히 리뷰에 대한 리뷰를 중점으로 하셔서 리뷰에 대한 리뷰를 중점으로 하셔서 매번 봐도 관점을 모르겠다. 결론은 서너 가닥으로 나누고 또 끝은 모르겠어요라니 저도 모르겠네요. 일단 그렇다고요. 네,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좀 약간, 제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핵심 내용은 지금은 관망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예, 지금은 관망이 유리하다.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보다는 그냥 관망.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매수 관점이냐, 매도 관점이냐, 관망이냐. 그러니까 종목을 안 들고 있을 때도 있는 거고,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베팅하시면 되는 거고, 매도는 올라갈 때 이제 파는 거고, 약간 이런 관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 지금은 관망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하는 건데, 이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죠. 예, 이 기업이 잘 될지. 근데 뭐 여태껏 뭐 이 기업이 뭐 지금 생긴 기업도 아니고 2001년도에 상장이 된 기업이잖아요. 예, 상장이 된 기업인데 그래도 뭐 그 기업이 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그래도 잘 진행이 되었잖아요. 예, 진행이 되었으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잘 될 확률이 높죠. 예, 그 여태껏 그래 왔었는데 여태껏 그래 왔으니까 또 앞으로도 잘 될 확률은 높겠죠. 예, 뭐 부강약품이 망할 회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충분히 어떤 뭐 신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모멘텀이 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네, 뭐 그런 기업에 대한 전망을 바라신다라고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죠. 약간 주가의 가격과 이 기업이 잘 될 건지는 모르죠. 이 기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예. 이 기업이 왜 올라갔을까요? 이 기업이. 예, 최근 그 작년 3월 달부터 그 다음에 뭐 한 7월 달까지 왜 올라갔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예. 코로나 치료제 레보비르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예, 레보비르에 대한 기대감. 그게 주된 모멘텀이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코로나 이때를 기억을 하시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이제 공포 심리가 작용했을 때죠. 네, 코로나에 대한 공포 심리. 이게 주된 원인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라고 정리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기업이 막 엄청 좋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근데 또 기업이 나빠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모르겠다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여기서는 매수 관점을 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항상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매수 관점을 볼 만한 이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예, 이거죠. 예, 기다린다라는 게 이유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예, 매수다. 물론 제가 매수다라고 해서 올라가면 저도 기분 좋고
그다음에 제가 이 시점에 되면은 매도 관점이다라고 해서 내려가면 좋겠죠, 기분이. 예, 저는 맞췄으니까 뭐 맞추. 근데 여러분들 제 영상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참고용이지. 제가 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제도 말을 했고 최근에도 다 말을 했고 그냥 기준점은 이거 하나만 보고 있어요. 그냥 저는 기준점. 지금은 또 이거죠. 지금 지지받는 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로그로 적용했을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전 로그랑 선형이랑 다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그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탈이 나왔고 그다음에 요거를 풀고 일반적인 여러분 차트들이랑 비슷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지받을 만한 구간이죠, 지금은. 네. 근데 여기가 지지받을 만한 구간은 맞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관점을 안 본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그럼 핵심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의 로그 눈금 정도는 돌파하고 나서 보는 게 맞죠. 예. 근데 다만 여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는 맞고 요런 데서 좀 매물을 잘 쌓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수평 횡보를 했었던 기간이 있었죠. 횡보를. 예. 몇 달간의 횡보 기간이 있었고 지루했죠. 지루하다가 슝 나왔는데 지금 다시 이 구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저는 좋은 종목이라 제 기준에서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이랑 달라요. 예. 제 기준에서 좋은 종목은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느냐. 결국에 여러분들도 이 기업이 좋다 아니면 투자를 결심한 거는 이 기업이 딱 사면은 바로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그걸 본다라고 하면은 믿고 기다리시는 게 맞는 거고 가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관망인 거죠, 저는. 예. 가격을 생각하면은 관망이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를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죠, 지금은. 예. 뭐 시그널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어떻게 보면 조금 여기서는 급격한 상승을 보여줘도 모자를 파네. 약간 스몰 캔들이잖아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굳이 저점보다는 저점으로 유효할 만한 사이클이 있고 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매수 관점을 봤던 이유는 첫 번째 반등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 반등은 강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이건 급락이잖아요. 급락이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반등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직전 매물대에서 반등을 주는데 보통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건요. 근데 여기서도 반등을 안 줬어요. 여기서도 반등을 짧게 줬어요. 여기서도 살짝 주고 그리고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반발 매수세라고 하죠, 보통. 반발 매수세. 반발 매수세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반발 매수세가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는 어떤 뭐 이때 당시에는 트렌드가 형성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트렌드라고 하면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저는. 몰랐을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관점보다는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 매물대적인 요인들이 더 강했어요. 예. 근데 자, 여러분들 이 자리 지금 내려와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월봉상에서 딱 내려왔어요, 다시.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 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자, 월봉에서 여기서 저항받았고, 저항받았고, 세 차례 저항받았는데, 여기서 지지받았어요. 예. 근데 여기서 다시 지지받아줄까? 이걸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죠. 예. 지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맞죠. 예. 근데 만약에 뚫렸을 때는 패닉셀이 강하게 또 나올 수 있는 반대로 패닉셀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도 맞아요. 왜냐면은 지지를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줬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굳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의 최근에도 이런 트렌드를 보고 있었죠. 예, 보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지 여부죠. 그 지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차트를 보는 이유는 주가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주가의 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지지를 좀 강하게 해주는지 그거를 제 기준에서는 말씀드렸던 거는 누구누금상 차라리 내가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만 붙는다. 자, 이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 이거 하나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그러면은 돌파하고 나서도 여기가 또 저항이에요. 그러면은 비싸게 사더라도 이런 데까지 돌파하고 나서 사면은 즉각적인 수익이 이때 기다렸던 것보다 여기선 좀 비싸지만 즉각적인 수익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샀을 때는 지금 수익이 줄지 아니면 하락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가면은 이때보다는 확률이 만약에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한 40%, 30%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한 60%, 뭐 70%까지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딱 봐도. 뭐 이평선은 20에선 이렇게 밑에 있겠다. 5일선도 이렇게 올라오겠다. 그럼 정배열이 바뀌는 거고 수렴적인 이렇게 저항 구간들이 돌파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 영상을 안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부강약품과 관련해서 뭐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문가나 뭐 아니면은 그런 레보비르나 아니면은 뭐 최근 뉴스도 나왔죠. 이거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방송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 하나만 딱 붙여놓고 여기 돌파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저항받고 빠지면 오히려 싸게 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은 뭔가 좀 떨어질 자리에서 못 올라간 것도 맞으니까 떨어질 자리에서 못 올라간 것도 맞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비싸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즉각적인 수익이 나야 더 기분 좋잖아요. 답답하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원래 그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불안전 자산이죠. 불안전 자산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더 심해요. 이게 제약바이오는 더 심합니다. 뭐 다른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보다 더 심합니다.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더 불안전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더 자리가 안 좋아요.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자리가 좋아지면은 제약바이오는 결국에 실적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기술력으로 가는 거고 기술력을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제약바이오는 차트 말고는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기술력보다는 차트, 추세를 더 많이 보는 사람한테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당연히 대답할 거는 장기적으로는 좋다. 근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기업은 좋아요. 근데 그 가격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지금 중요한 거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느냐.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끔 시그널이 발생이 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리뷰를 하는 거지. 뭐 예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항상 올라가진 않잖아요. 요즘에 셀트리온 그룹주 뭐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주가 상승하죠. 근데 이 종목도 작년에 뭐 이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하락장을 엄청 길게 보냈잖아요. 한 1년 반 정도.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또. 근데 이 셀트리온을 예시로 들게요. 예시로 들게 되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굉장히 정석적이에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을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주가가 여기가 이제 거의 1년 반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계속 하락을 해요.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주가적인 추세에 있어서 보면은 바닥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쵸? 이때 호재 얼마나 많았을까요? 셀트리온. 호재 엄청 많았어요. 떨어질 때도 매일같이 나왔어요. 임상 모멘텀 뭐 약 뭐 출시되고 미국에 가서 뭐 FDA 승인 났고 뭐 이런 거 다 유럽에서 뭐 승인 받았고 이런 거 다 나왔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이때.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거죠. 제가 떨어지는 파동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냥 15만 원, 13만 원 되면 사라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거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의미 있는 자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뭔가 의미 있는 자리를 터치하지 않으면은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주가는 바닥을 찍었고, 그러면 천장을 확인하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장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추세라는 거죠. 추세. 네, 추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뭐 제가 몰라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없는데 추세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참고, 뭐 이해하실 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1월 22일, 1월 2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거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 아니면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미코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1,20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63,000원, 손절가 59,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파라텍, 대한항공이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